생명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에라의 치마 끝을 조금씩 들어 올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처녀의 허벅지가 달빛처럼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준보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 달빛이 산골 비탈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길 위로 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죠. 18살 처녀 시네라가 보자기를 가슴에 꽉 안고 절뚝이며 뛰어가고 있었어요. 허벅지에 박힌 독침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숨이 가빠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산적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야, 이 그년을 놓치지 마라. 금패를 빼앗아 와야 한다. 에라는 보자기 속 금빛 패물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부친께서 목숨처럼 아끼며 맡겨주신 것이었어요. 절대 빼앗길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숲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장대같이 큰 사내, 당준보였습니다. 20살의 건장한 총각이었죠. 평생 이 산골에서만 살아온 준보는 산적들을 단숨에 알아챘습니다. 감히 내 산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준보의 우렁찬 목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그의 주먹이 휘둘러질 때마다 산적들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맨손으로 5명을 상대하는 준보의 힘은 정말 대단했죠. 에라는 나무에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보자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에라는 준보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진실한 눈빛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그리고 까마득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준보는 쓰러진 에라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처음 보는 처녀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산적들은 모두 도망쳤고 이제 이 처녀를 살려야 했습니다. 에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어요. 허벅지에 박힌 독침 주변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죠. 준보는 서둘러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등에 엎인 에라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달빛 아래 준보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생전 처음 만난 처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산길을 헤쳐나갔어요. 뒤에서는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준보의 움막은 산 중턱 숨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지어놓은 조그만한 집이었죠. 준보는 에라를 조심스럽게 안방에 눕히고 등잔에 불을 켰어요. 등잔불이 깜빡이자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불빛에 비친 에라의 얼굴은 더욱 헬쑥해 보였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죠. 독이 몸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준보는 에라의 허벅지를 살펴봤어요. 독침 주변이 검푸르게 부어올라 있었죠. 지금 당장 독을 빼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준보는 평생 여자라곤 돌아가신 어머니밖에 모르는 총각이었거든요. 20살까지 이 깊은 산골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처녀를 본 적이 없었죠. 하물며 처녀의 허벅지를 봐야 한다니. 준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 준보는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고민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독이 심장까지 올라가면 목숨이 위험했거든요. 결국 준보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생명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에라의 치마 끝을 조금씩 들어 올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처녀의 허벅지가 달빛처럼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준보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독침 주변을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살이 시퍼렇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발 용서하십시오, 처녀님. 준보는 조심스럽게 독침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죠. 한편 애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독 때문에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죠. 이 남자가 내 다리를 만지고 있어. 애라는 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자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처녀였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은밀한 부위를. 자존심이 상했어요. 신상단주의 딸인 자신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준보는 독침을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시커먼 피가 흘러나왔어요. 독이 든 피였죠. 이걸 빨아내지 않으면 에라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응급처치법이 떠올랐어요.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처녀의 허벅지에 입을 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준보는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처녀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거든요. 준보는 눈을 질끈 감고 에라의 상처에 입을 댔습니다. 쓰디쓴 독의 맛이 입안에 번졌어요. 정말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에라는 준보의 입술이 자신의 허벅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뒤섞였죠. 이 자식이 감히. 마음속으로는 준보를 때리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보는 여러 번 독을 뱉어내고 다시 빨기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에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하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중간중간 정신이 번쩍 들 때마다 준보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녀의 허벅지에 입을 대고 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보가 독을 빨아낼 때마다 에라의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아왔어요. 효과가 있는 거였죠. 드디어 독을 다 빨아낸 준보는 산에서 따온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이었어요. 들국화와 질경이를 섞어 만든 연고였죠. 약초를 바를 때도 준보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처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준보는 에라에게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며 앉았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서 얼굴을 숨겼죠. 정말 미안합니다, 처녀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목숨을 구하려다 보니 준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에라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준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리려 했다는 것을. 부끄러움과 분노보다는 고마움이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구나. 에라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구해준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준보는 밤새 에라 곁을 지켰습니다. 벽을 보고 앉아서 말이에요.
혹시라도 열이 오르거나 이상이 생길까봐 한숨도 자지 않았죠. 가끔 에라의 숨소리를 확인하려고 돌아보다가 처녀의 얼굴이 보이면 또 얼굴이 빨개져서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우스운 모습이었죠. 이런 식으로 어색하고 부끄러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이 이토록 당황스러운 두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밤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에라가 깨어났습니다. 몸에 힘이 돌아왔어요. 준보는 죽에 산나물을 넣고 끓여 에라에게 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요. 에라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보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에라는 준보의 움막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치고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벽 한편에는 오래된 괴짝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에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괴짝은 뭐가 들어있나요? 준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 물건입니다. 열어본 적은 없어요. 에라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의 집 사정에 깊이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에라가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발을 헛디뎠거든요. 몸이 휘청하며 쓰러지는 바람에 괴짝에 부딪혔죠. 괴짝 뚜껑이 열리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장부들과 종이 뭉치들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자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게 뭐지? 에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부들에는 상단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상단이었어요. 준보가 달려와 에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아버님이 남기신 것들입니다. 상단에서 일하셨거든요. 에라는 더욱 놀랐습니다. 준보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친 상단에서 일했다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당이봉입니다. 총무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에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이봉. 그 이름을 기억했거든요.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진 상단의 핵심 인물이었죠. 부친께서 그를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났어요. 장부들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단의 비밀거래 내역, 위조된 족보들, 그리고 뇌물 주고받은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준보는 에라가 장부를 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느꼈죠. 이 기록들이 진짜라면 우리 상단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친을 믿어왔는데 이런 비리가 있었다니. 마음이 복잡해졌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이 서류들이 세상을 바로잡을 거라고요. 준보의 말에 에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서류들이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에라는 준보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모닥불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에라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신상단주의 딸이긴 하지만 정실 소생이 아닙니다. 준보는 조용히 에라의 말을 들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어머니는 첩이었어요. 그래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에라의 목소리에는 오랜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정실 부인과 적자들의 시샘을 받으며 자란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그런데 부친께서는 저의 총명함을 아껴주셨어요. 아들들보다 상단 일을 더 잘한다고 하시며요.
에라는 어린 시절부터 부친의 상단 일을 도왔습니다. 장부 정리부터 손님 응대까지 모든 걸 배웠어요. 타고난 상제였죠. 부친께서는 제게 상단을 맡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반발이 심했습니다. 정실 부인과 적자들은 물론이고 상단의 다른 사람들도 반대했어요. 여자가, 그것도 첩의 딸이 상단을 이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부친께서 묘책을 내셨어요. 저에게 금패를 맡기신 거죠. 에라는 보자기에서 금빛 패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것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금패가 있으면 상단의 정통 후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에라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산적들이 한 말을 들어보니 이 금패가 가짜인 것 같아요. 준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금패가 가짜라니. 부친께서는 제게 미끼 역할을 시키신 거예요. 진짜 금패는 따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고요. 에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후계자가 아니라 단순한 미끼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저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에요. 준보는 에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단주께서 아무나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준보의 따뜻한 위로에 에라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금패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처럼 복잡한 마음이었죠. 이틀 후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산적 무리가 아니라 상단의 하인이었어요. 다급한 얼굴로 산길을 헤매다 움막을 발견한 거였죠. 에라 아가씨, 큰일이에요. 하인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에라를 돌봐준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상단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에라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복동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신랑 가문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아가씨가 가진 금패가 가짜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에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가씨의 출생 비밀까지 들춰내고 있어요. 복동의 말에 에라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어요. 사생아가 어떻게 상단을 이을 수 있느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상단주님도 어쩔 줄 모르고 계세요. 준보는 복동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짜 상단 하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복동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에 당총무님이 계실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당총무? 혹시 당이봉을 말하는 건가요? 에라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보의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었어요. 진짜 금패는 따로 있다고요. 준보와 에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당총무님께서 상단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위조족 보며 뇌물거래며 다 아셨다고 해요. 복동의 말에 에라는 깨달았습니다. 준보의 아버지가 왜 산속으로 숨어들었는지를. 그래서 산으로 피신하신 거군요.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위험해지셔서요. 준보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진짜 금패에 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복동이 마지막으로 전한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랑 댁에서는 이미 가짜 상속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새로운 상단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에라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가짜 금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준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것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복동은 급히 돌아가야 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조심하세요, 아가씨. 신랑 댁 사람들이 아가씨를 없애려 할 거예요. 복동이 떠난 후 움막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날 밤 상단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혜라의 정체가 완전히 들통난 거였어요. 신상단주는 사랑방에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정실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제 만족하시겠어요? 그 계집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상단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에라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밖에서는 상단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에라에 대한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죠. 첩의 딸이 상단을 차지하려 했다니. 가짜 금패까지 만들어서 속이려 했어.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이 컸거든요. 한편 신랑 댁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상단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신랑감이었던 김영딸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건방진 계집애도 끝장이야. 상단은 우리 차지가 되었어. 김영딸의 아버지 김진사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랫동안 노렸던 상단을 손에 넣게 되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공식 발표를 하자. 새로운 상단주 취임식을 성대하게 열어야지. 그들은 이미 상단의 주요 인물들을 매수해 놓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거예요. 그 시각 산속 움막에서는 에라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상단도 잃고 집안에서도 쫓겨날 테고요. 에라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악몽 같았어요. 준보는 에라의 곁에 앉아 위로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에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때 준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언가 생각이 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아버님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밤새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새벽이 될 무렵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이봉이 남긴 편지 한 통이었어요.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때가 온 것이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금패의 행방과 상단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이봉은 상단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금패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너희 집 뒷산 큰 바위 밑에 또 다른 괴짝이 묻혀 있다. 그 안에 진짜 금패와 결정적 증거들이 들어있단다. 준보와 에라는 서둘러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찾아야 했어요. 큰 바위는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보가 삽으로 땅을 파자 정말로 괴짝이 나왔어요. 괴짝을 열자 진짜 금패가 나타났습니다. 에라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진짜 금패군요. 에라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들어있던 서류들이었어요. 상단의 위조족보 원본, 뇌물거래 증거, 그리고 김진사 일가의 불법 행위 기록까지.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저들을 혼내줄 수 있어요. 준보는 곧바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군수에게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군수는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이 증거들이 진짜라면 큰 일이로군. 즉시 공개 심판을 열어야겠소. 그날 오후 상단 앞 큰 마당에서 공개 심판이 열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진사와 김영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미 상단을 차지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준보가 증거 서류들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러분, 이 서류들이 진실을 말합니다. 준보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이 족보는 위조입니다. 이 장부는 뇌물 거래의 증거입니다. 준보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김진사가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런 서류들은 조작된 것이야. 하지만 군수가 직접 확인해 보니 모든 서명과 도장이 진짜였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그때 에라가 진짜 금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것이 진짜 금패다. 김영딸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첩의 딸이 상단을 이을 수는 없다. 그러자 준보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출생보다 중요한 건 인품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자들보다 정직한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준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결국 김진사 일가는 모든 죄상이 드러나며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말이에요. 공개 심판이 끝난 후 상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라가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신상단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에라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에라도 부친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하지만 에라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정실 부인의 자리는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상단의 단주로만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실의 자리를 마다하다니. 저는 첩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제 능력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상단을 이끄는 단주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에라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준보는 공식적으로는 에라의 호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특별했어요. 낮에는 단주와 수하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움막 앞에서 달을 보고 있었어요. 준보 씨,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라의 물음에 준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 없지 않을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상단은 에라의 지도 아래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직한 거래와 공정한 대우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준보는 에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해결해 주었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에라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단주가 되었어요. 어느 날 에라가 준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었을까요? 준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명이든 우연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산골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세상은 족보와 신분을 따지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금패는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진정한 증표는 서로를 지켜낸 마음이었어요. 에라와 준보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운명적으로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어 영원히 이어질 거였어요. 산속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정직과 용기,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며 말이에요. 이것이 상골 총각 당준보와 신혜라의 이야기입니다. 가짜 금패로 시작된 인연이 진짜 사랑으로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